다음은 윤동희 의장님의 개회 전화 있겠습니다. 사랑하는 58만 국민과 공정원 여러분, 그리고 인정택시장님을 비롯한 2천여 구독자 여러분, 녹음이 짙어가는 6월 서울의 문턱에서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게 되어 반갑습니다. 6월은 호국보훈의 달입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 목숨을 바치신 순국선열들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다시금 생각하고 그분들의 나라 사랑 정신을 가슴속 깊이 되새기며 오늘 제1차 정례회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2022년 7월 시민 여러분의 아낌없는 성원과 기대 속에서 출범한 제9대 시흥시의회가 어느덧 정강기를 마무리하는 시점에 와 있습니다. 돌이켜보면 지난 2년은 우리 모두에게 보람되고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남다른 의지와 각오로 출발하여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열정적이고 합리적인 의정활동을 통해 시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역할과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고자 노력하였고 시민의 작은 목소리에도 귀 기울이고자 최선을 다했습니다. 때로는 어렵고 힘든 일도 있었으며 시민들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 부분들도 분명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상생과 사업의 정치 실현을 위해 16명의 의원 모두가 일하는 의회가 행복한 시민을 만든다는 하나의 생각으로 함께 동참해 주신 덕분에 슬기롭게 시의회를 운영해 나갈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정강기를 돌이켜보면 시민의 다양한 목소리가 시정에 반영되도록 집행기관과의 상생을 위한 소통과 도약을 위한 협력에는 부족함이 없었는지 다시 한번 되돌아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 부족한 점이 있었다면 과감히 질책해 주십시오. 더 많은 시민의 작은 목소리까지 놓치지 않고 더 낮은 자세로 임하겠다는決심을 되새기며 시민에게 선택받은 봉사자로서의 책무에 더욱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강기 2년 동안 저와 함께 원만하게 그리고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15분의 의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진심 어린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또한 시흥시의회에 언제나 아낌없는 지지와 성원을 보내주고 계시는 시흥 시민들과 공직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회견은 후광기 시흥시의회를 이끌어 나갈 의장단 선출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새롭게 출범하게 될 후광기 시흥시의회는 그동안 의원님들께서 쌓아온 경험을 최대한 발휘하여 보다 성숙하고 신뢰받는 선진의회로 도약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의원님들 모두 상호 존중과 화합으로 원만하게 후광기 의정단이 구성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사랑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오늘부터 19일간 진행되는 정례회는 시정질문과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2023 회계년도 결산승인안 등 중요 사안에 대하여 심사하게 됩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안건을 심사함에 있어 무엇보다 공익을 최우선하는 원칙과 기준을 갖고 내실 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있어 1년 365일 중요하지 않는 날이 없겠으나 특히 행정사무감사와 결산검사가 예정되어 있는 이번 정례회는 연중 가장 중요한 행위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새롭게
오늘 어도어는 반대 생활 폐기물 처리 업체의 보급제 계약으로 인해 발생하는 카르텔화 문제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생활 폐기물 처리는 우리의 일상생활의 필수적인 부분이며 이 과정은 시민들의 건강과 환경 보호와 직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보급제 계약 방식이 오히려 시장 왜곡과 비효율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발생하는 카르텔화 현상은 심각한 문제로 우리의 환경과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법무부는 시흥시 생활 폐기물 수집 운반 대행업체들이 길게는 32년에서 짧게는 25년 동안 독과점 체제로 운영되었다는 기사를 통해 문제점을 인지하게 되었고, 관련 자료를 분석해 본 결과 최근 5년간 11개 업체에서 100%에 가까운 낙찰률을 통해 생활 폐기물 수집 운반 대행업체로 선정되었고, 서울, 구로, 경기도, 안산시, 화성시, 고양시 등에서도 청소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한 업체는 2023년 한 해 보급 금액이 52억 원에 이르렀습니다. 이 업체는 한때 시흥시 11곳의 청소 대행업체 중 4곳을 소유했다가 3곳은 프리미엄을 붙여 팔았습니다. 과연 실질적인 공개 경쟁 입찰 방식을 도입해 대행업체를 선정했다면 한 업체가 11곳 중 4곳을 소유할 수 있었을까요? 카르텔은 단순히 경제적 손실을 처리하는 문제를 넘어서 우리 사회 전반에 걸쳐 다양하고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과연 시흥시 생활 폐기물 수집 운반 민간 위탁 선정 방식은 투명한가? 첫째, 생활 폐기물 처리는 환경 보호와 직결된 문제입니다. 카르텔화된 업체들은 최소한의 비용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환경 보호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실질적으로 환경 오염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둘째, 생활 폐기물 처리 서비스의 질이 저하되면 시민들은 공공기관에 대한 신뢰를 잃어가게 됩니다. 이는 공공서비스 전반에 대한 불신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셋째, 카르텔화로 인해 비효율적이고 불공정한 시장 구조가 지속되면 이는 경제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공공자금이 낭비되고 시민들은 더 많은 비용을 부담하게 될 것입니다. 경기도 파주시는 지난해 8월 생활 폐기물 수집 운반 대행 용역을 공개 경쟁 입찰 방식으로 전환하면서 신규 업체 6곳을 포함해 13개 업체를 선정했고, 선의의 경쟁을 통해 2년간 대행 사업비 72억 원을 절반 많은 성과를 이뤘다고 합니다. 우리 시흥시도 더 이상 카르텔에 의해 좌지우지되는 생태계를 보고 있어서만은 안 됩니다. 확실한 결단이 필요합니다. 시장님, 언론인들이 11개 업체의 짬짬이 수법을 읽어내었고,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시흥시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부조리한 그들만의 리그를 비판하고 있습니다. 11개 업체의 100%에 가까운 낙찰률은 입찰 전 서로 말을 맞추고 서로 밀어주기를 하고 있으며, 업체들이 주도권을 갖고 입찰에 응하고 있다는 언론인들의 의혹과 주장은 합리적임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시흥시는 생활 폐기물 처리 업체 간의 공정한 경제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투명한 입찰 과정을 도입하고 담합 행위를 엄격히 처벌해야 합니다. 경쟁 없는 시장 안에서 발생하는
부작용의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들에게 전가될 수밖에 없습니다. 시흥시는 지속적인 인구 증가와 도시 확장에 따른 생활 폐기물 증가에 따른 신속한 재활용률을 높이고 생활 폐기물 수집 운반 수거 체계를 개편하기 위해 공개 경쟁 입찰을 통해 인간 위탁을 추진하고는 있지만 신규 업체는 입찰에 응할 수 있지만 민간 위탁 사업자로 선정될 수 없는 공개 경쟁 식으로 이제는 시민이 만족하는 공정하고 정의롭고 선명한 그리고 합리적인 청소 행정 구현을 위하여 보다 적극적인 행정을 요구합니다. 이상으로 오후 사회관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동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성호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317회 5,500원, 시주액은 1조 8,682억 5,700원, 세입 제출 결산에 따른 결산상 규모는 3,305억 6,900원입니다. 6월에 대응을 말씀드리면 영시월 141억 7천만원, 4월 334억 6,500원, 계속비 2월에는 2,035억 8,500만원, 또리 보조금 반납금은 154억 3,800만원, 중세계 인허금은 639억 1,200만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결산 내역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계산 금액은 1조 8,487억 8,500만원, 수납액은 1조 8,447억 100만원, 세출 계산 금액은 1조 8,487억 8,500만원, 지출액은 1조 1,087억 8,400만원, 세입 세출 결산에 대한 결산상 규모는 2,359억 2,700만원으로 2023년도로 이어갔습니다. 2월에 대응을 말씀드리면 영시도에 141억 5,300만원, 4고 2월 233억 3,400만원, 계속 2월은 1,590억 4,800만원, 보조금 반납금은 151억 3,300만원, 중세계 이전금은 242억 4,900만원입니다. 다음은 공기업 특별회계를 비롯한 12개 특별회계에 대한 결산 내역입니다. 세입 예산 금액은 3,400억 7천만원, 수납액은 3,541억 6,500만원, 세출 예산 금액은 3,400억 7천만원, 지출액은 2,594억 7,400만원입니다. 세입 세출 결산상 규모는 946억 5,200만원을 2024년 회계부로 이어갔습니다. 2월 내역을 말씀드리면 영시 2월 1,700만원, 4고 2월 101억 3,100만원, 계속 2월은 445억 3,700만원, 보조금 반납금은 3억 500만원, 중세계 이전금은 396억 9,900만원입니다. 공기업 및 각 특별회계 결산 세부 내역은 자료를 통과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금 결산 내역입니다. 2023 회계연도 기금 수납액은 836억 7,900만원, 지출액은 1,193억 2,400만원으로 2023년도 현재 기금 구성은 9개 기금에 2,568억 3,700만원입니다. 다음은 재무제출 결산과 성과보고서 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 회계연도 재무제출상 시흥시 가산 규모는 2022년보다 501억 7,400만원 늘어난 8조 6,231억 3,100만원, 부채는 1,847억 2,200만원, 투자자는 8조 4,384억 2,900만원입니다. 다음은 성과보고서 결산에 따른 주요 성과를 말씀드리면 성과기표 308개 중 292개 지출이 목표를 달성하였으며 달성률은 95%였습니다. ADB 지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20회계연도 ADB 예산은 107억 5,100만원으로 그중 44억 3,200만원을 지출했습니다.
지원을 발사하여 취약계층 긴급 담당비 지원 및 36억 3,5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채권 채무 문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 회계연도 말 시흥시 채권은 2022년도 말과 7,800만 원이 들어간 54억 4,500만 원, 일반에게는 40억 2,200만 원, 특별에게는 5억 2,400만 원입니다. 채무는 여전히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 회계연도 세입 채출 발사과 대리비 지출 수행한 제출에 따른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신안동 전통도 행복동으로 지역구를 이적하고 있는 성원창수입니다. 먼저 그럼에 앞서 시장주민의 기회를 주신 총회의장과 동료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오늘 공공사천의 오염방지를 위해 하수관의 보급률제와 하수처리 구역의 확장에 관한 시정부의 대책을 수과가 이 자리에 있습니다. 2030 시흥구시 기본계획 중 하수도 계획이 2021년도 기준 시흥시 현황을 보면 하수도 보급률은 16.1%, 하수관로 보급률은 78.9%입니다. 이는 우리시와 인접한 안산시 98.4%, 성남시 99.6%, 수원시 99.9%, 부천시 99.9%, 안양시 100%와 대비되는 수치로 시흥시의 하수처리 구역 확장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또한 하수도 계획에서 진단한 문제점을 보면 불명수 유입에 따른 처리장 유입 하수의 수질 저하로 인해 하수처리 흡입이 감소하고 처리 수량이 증가하며 처리 시설의 용량이 부족하고 운영비가 증가한다고 합니다. 아울러 자식발로 노후화에 따른 누수 현상으로 하수관로의 기능과 하수 처리 효율이 저하는 것은 물론 하수도 시설에 대한 인수 부족으로 매몰, 물관리 등의 하수도 시설에 토사와 쓰레기가 투입됨으로써 지적 침수가 유발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른 시흥시는 하수도 보급률 향상 및 시설 확충 및 하수관로 유지관리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등을 실천 전략으로 내세우고 있으나 하수 처리 구역의 확장에 관한 내용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본의원은 공공지역의 수질 보존을 위해 하수도 보급률 증가 못지않게 공공 하수 처리 시설의 확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바 이에 관한 질문을 몇 가지 해볼까 합니다. 첫 번째, 유입 유량의 증가 추세에 따른 대책이 무엇입니까? 설계 용량 대비 유입 부하량이 월급 배꼽배하는 16.4%이며 능곡 수질보건센터의 경우 74.3%입니다. 최근 기후변화에 따른 강우시 유입량 증가로 하수처리 시설 운영에 지속적인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며 강우시 미처리수에 따른 수질오염이 우려되는 실정입니다. 시흥시는 계속해서 개발이 진행 중인 것이고 지역으로 지속적인 인구 유입이 예상되는 바 이에 따른 유입 유량의 증가를 위한 대책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 유입 부하량 증가에 따른 대책을 묻고 싶습니다. 하수처리 시설이 유입 여건은 도시와 산업화, 분류 실패에 따른 유입 수질 농도 증가로 설계 당시 계획된 유입 부하보다 운영 부하가 높아져 최적의 하수 처리를 위해 운영 효율을 높여야 하는데 우리 시 하수도 정책에는 이러한 고민이 보이지 않습니다. BOD 수치로 보자면 맑은물 관리센터 113.6%, 목감 수질보건센터 91.4%, 등록 수질보건센터 93.4%로 단내 5개 하수 처리 시설 중 3개소의 운영 부하가 설계 시 유입 부하 대비 90% 이상으로 유입 부하량 증가에 따른 계획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 공공하수처리 시설 에너지 자립 계획을 묻겠습니다.
탄소 중립 비행 계획을 보면 공공하수처리 시설은 에너지 다수기 시설로 2050년까지 에너지 자립률 100%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2022년 한경대 하수도 통계에 따르면 관내 하수처리 시설의 에너지 자립률은 맑은물 관리센터 5.5%, 월곶 에코피아 0.4%, 장현 수질보건센터 0.2%, 목감 수질보건센터와 장현 수질보건센터의 경우 0%로 시에서는 저조한 에너지 자립을 제고 방안을 적극 모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는 하수 처리수의 재용에 관한 질문하겠습니다. 기후 위기에 따라 가뭄이 지속될 경우 하천이 유량 감소에 따른 수원 부족과 수질 관리 여건의 악화가 우려되는 바 대체 수자원에 대한 대책이 필요합니다. 우리시는 지난 2021년 10월로 제2차 연안 오염 총량 관리 기본계획 변경 승인까지 하면서 맑은물 관리센터 제2용수 사업을 통해 용수를 공급하여 흐르는 하천을 만들어 물 순환의 건전성을 향상시키고 지속 가능한 생태하천을 조성하여 시민 친화적 공간을 마련하겠다고 했습니다. 이에 일 1만 톤씩 유지 용수를 공급하고자 220여 원을 들여 중앙천, 분자천, 목구천에 발로 매설 공사를 시행하였습니다. 하지만 본 의원이 지난 5월 14일 제315차 임시회의 때 질의 답변을 통해 확인한 바에 따르면 현재는 1만 톤의 유지 용수를 1일 8시간으로 거쳐 상계소 하천에 분배하여 공급하고 있다고 합니다. 단순 계산을 하면 총 연장 5km에 해당하는 하천 3곳에 1일 약 3,000톤을 방류한다는 얘기인데 이런 수리순번학을 배우지 않은 제가 보기에도 하천이 흐르는 상태가 되기에 턱없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총 연장에 한 번 채우고 마는 말이 무리양입니다. 이에 220억을 들인 하천 사업의 성과라고 할 수 있습니까? 이는 전형적인 예산 낭비의 불복입니다. 과연 이 사업으로 혜택을 본 사람이 있을지 의문입니다. 인공하천의 수질오염은 유지용수 공급도 중요하지만 무소득으로 유입되는 인근의 소규모 해수 배출 사업장은 더 큰 문제입니다. 시에서는 단속 권한이 없다고만 하지 말고 경기도 광역 환경관리사업소와 공조하여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대안을 마련하는 등 적극 행정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공공하수처리 시설의 노후화에 따른 대책을 마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 관리센터는 1993년 12월 가동을 시작한 후 31년이 된 노후 시설입니다. 당계 공무원께서는 맑은물 관리센터가 환경부 노후 공공하수처리 시설 개선 타당성 평가를 통과하여 시설 개량 또는 재건축에 따른 사업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수 있도록 큰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하수관로 보급률 확대 대책을 묻고 싶습니다. 하수관로 보급률 확대 대책을 보면 2021년 기준 우리시 전체 하수관로 보급률은 78.9%이며 이중 분류식 지역 보수관로 보급률은 59.8%에 그칩니다. 공공하수처리구역 내 하수관로 설치율은 76%로 인근 광명시 92.1%, 매양시 97.4%, 의왕시 98.1% 등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이며 경기도 내 신분 평균 설치율 85.9%에도 한참 뒤지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관내 공공하수처리 구역은 시흥시 면적 32.5%, 45.504 제곱킬로미터에 불과하고 관내 개인 하수처리 시설은 하수처리구역 내 436개소, 하수처리구역 외 4,506개소가 있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하수처리구역 내 개인 오수처리 시설이 436개소에 달하며
2024년 주요 업무 보고 자료에 따르면 하수시설팀은 성장하는 시흥의 미래를 준비하는 공공하수도 기반 확충을 위해 30억 원에 달하는 예산을 수립되었습니다. 내용을 살펴보면 중앙동 스마트허브 일원 1권역 3권역과 은행천 40관로 개량, 은행 2주구 5수관로 확충부터도 기존 공공하수처리구역 내 정비 사업이 대부분입니다. 이는 시흥의 미래를 준비하는 공공하수도 기반 확충과는 다소 거리가 먼 사업 계획으로 판단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국내 설치 운영되고 있는 개인 보수처리 시설은 4,506개소로 이 시설이 적정 운영 여부를 실시간으로 감시할 수 없는 만큼 부적정 운영에 따른 주변 환경인 공공수역의 오염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공공하수처리구역 외에 거주하고 있는 시민을 비롯하여 모든 시민이 함께 공공하수도 복지를 누리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영위할 권리가 있으나 이는 하수처리구역 확대 없이는 요원할 뿐입니다. 또한 국내 주요 하천인 시흥천, 중앙천, 금자천, 옥천천의 항구적인 수질 보존을 위해서는 공공하수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공공하수처리구역의 지속적인 확장이 필요절실합니다. 시는 주민 하수도 복지 실현과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어떠한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8번째, 하수관로 수질 감지 시스템 도입 계획이 있습니까? 시흥시는 2014년부터 2024년까지 하수관로 불량으로 인한 수질 오염 사고를 숱하게 경험하였습니다. 특히 2018년부터 2022년까지 19건의 폐수 불법 배출 사례가 있었으나 배출자 추적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우리 시 정부는 사고 때마다 재발 방지를 약속하며 사후 사고 수습에만 집중하였습니다. 또한 2016년부터 2021년까지 총 39억 원을 투입하여 생태안전 보건사업과 함께 하천 상시 모니터링 추진을 계획하였으나 2022년 8월 16일 옹부천 폐수 유출 사고가 발생하는 등 폐수 불법 배출 등의 사고에 무관계로 노출되었습니다. 2040년 시흥 도시기본계획에서 실천 전략의 하나는 하수관로 유치관리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으로 하수관로 주요 지점에 일량계, 수위계 등 측정 장비를 설치하여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수집하도록 되었습니다. 폐수 등 공공하수도 유입 시 초기 발견 및 대응으로 공공수역 이익을 억제할 필요가 있으나 재래식 하수관로 유치관리 기술로는 사실상 불가능한 만큼 실시간 감시 시스템의 도입이 절실합니다. 공공수역의 오염 방지를 위한 현실적인 대책으로 하수관로 감시 기술 등의 도입 계획이 있는지 답변합니다. 경관조명, 광장 조성, 식물 식재 등은 수질 환경 정책이 아닙니다. 이 같은 환경미화 활동만으로 시민들에게 쾌적하고 휴식이 가능한 수변 공원을 제공할 수 없습니다. 물이 맑으면 사람이 짖고 사람이 찾으면 하천이 활성화되고 이는 시민의 삶의 향상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환경을 보호하고 보존해